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 좀 바쁜 관계로 또 이동하면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또 한 멤버분께서 이제 질문을 남기셨는데, 자, 요분은 이제 사실 제가 여러 번 답변을 드렸는데, 이분이 장점을 일단 설명해 줄게요. 자, 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자기보다 뭔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요. 이거 굉장히 강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만으로 사실 굉장히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한 대단한 거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 전 미국 반도체 협회 회장님을 맡으셨던 그런 전설적인 그런 엔지니어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사실 예전 직장 상사셨는데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70살의 노인이셨는데, 이 아무나 그렇게 전미 반도체 협회 회장을 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말 뛰어난 인재, 세계를 이끄는 정말 거장 중에 거장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제가 상사로 모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정말 똑똑한 거예요. 뭐 컴퓨터에서 A부터 Z까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너무 탁월한 사람이어서 제가 당신의 똑똑함의 비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만으로 정말 탁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만으로도 탁월함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월함의 비결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자, 근데 님에게서 그런 탁월함을 느껴요. 뭐냐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거는 님이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저는 님이 그래서 미국에 진출한다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하고 연구핏으로 승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그거를 다양한 지식들을 알고 있는 건 미국에서 굉장한 강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님의 글을 보면은 이제 님이 본인이 이제 지방대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게 전혀 부족한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제가 미국 생활의 하나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과 한국의 지방에서 듣도 보도 못한 지방대를 나온 사람과 누가 미국 생활에 더 유리할까? 지방대 출신이 훨씬 유리해요. 왜 그럴까요? 학점이 좋잖아요. 제가 솔까 말하면, 뭐 지방대 출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솔까 말하면, 지방대 출신들 보면은 지방대들이 이제 취업도 안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지방대 교수들이 학점을 잘 주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서울에 있는 명문대들은 워낙 똑똑한 애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 시험을 보면은 변별력을 좀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학점도 굉장히 짜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이제 특히 서울에 모 대학교가 있거든요. 모 대학교 하나 있는데 그 대학교는 학점을 정말 짜게 주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에서 학부를 다녔었는데, 서울에서 학부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제 뭐랄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는데, 저 대학의 3.0은 다른 인서울에 있는 학교의 3.5랑 같은 거다, 막 그렇게 할 정도로 학점을 짜게 주는 대학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학점을 짜게 주면은 결국엔 그런 사람들은 유학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미국의 교수의 관점으로는, 자, 인서울에 있는 명문대 출신이나 한국의 저 시골에 있는 지방대 출신이나 그냥 다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분류해버립니다. 한국에 있는 최고 명문대가 미국인 교수에게 절대 임팩트를 주지 못해요. 그럼 결국 모두 다 그냥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처리돼 버리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지방대 출신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대 출신이 사실 미국 진출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지방대 나온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까요? 워낙 지방대라는 어떤 꼬리표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워낙 한국의 부모들이 혹 어른들이 지방대 하면 뭐 계속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해낼 수 없을 거라는 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방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패배 의식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님이 미국 진출하면은 잘 풀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인서울에 있는 사람보다 잘 풀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워낙 내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대 출신이라는 거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미국 가면 인생 리셋이에요. 님이 지방대를 나왔든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학교 나왔든 미국 사람들은 그 네임밸류를 몰라요. 알아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다 한국에 있는 학교 이렇게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학점이 오히려 유리한 지방대 출신이 유리한 거예요. 근데 님은 지방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출신들의 가장 큰 단점은 그 주변의 지방대의 그 소위 말하는 패배의식에 가득 찬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맨날 술만 마시고 노는 게 대부분의 지방대 출신의 삶인데 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미국에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님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님은 다양한 거를 배우려고 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귀가 열려 있어서 님은 굉장히 이 점이 훌륭하고 이게 탁월한 점이고 이것 때문에 저는 님이 미국에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가장 큰 단점. 가장 단점은 뭐냐면 자, 제가 이제 님의 단점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것도 나의 단점을 듣는 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기분 나쁜 일이지만 이걸 아셔야 좋은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어릴 적에 고등학교 때 즐겨봤던 만화책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만화책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고 그러는 게 다 이 만화책 덕후로 살았던 제 어린 시절 때문이에요. 제 어린 시절에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덕후였고 일본 게임의 덕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화책을 막 일본어 원서로 읽고 게임을 막 일본 원판을 막 아키하바라 같은 데서 막 구해가지고 막 그렇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일본어가 거기서 좀 배웠죠. 근데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즐겨봤던 만화책이 있는데 일본의 그런 사무라이들의 어떤 세계를 그린 그런 만화였어요. 순정 만화. 꽃미남들이 막 나와. 사무라이들이 다 꽃미남이야. 꽃미남이고 막 뭐랄까 그런 순정 만화였는데 그 만화에 보면은 그 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뼈 때리는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하나 얘기해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한 사무라이가 자신의 검술의 여정을 무사수행을 하는 거예요. 검술을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무사수행을 하는데 이제 자기의 검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스승들에게서 여기서 조금 배우고 저기서 조금 배우고 이렇게 계속 무사수행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익혀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단순하게 검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막 검으로 찌르고 베고 막 돌려치고 막 뒤로 맞고 옆으로 맞고 막 온갖 잡기술을 다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 화려한 어떤 검술의 그런 개인기를 연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을 이제 그걸로 다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검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초절정 고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고수에게 패배를 해요. 그 고수가 이 사람을 딱 꺾은 다음에 그 사람이 한마디 해줍니다. 네가 나에게 왜 졌는지 아냐 하고 이 고수가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자기가 다음에 도전하겠다 하면서 하지만 내가 진 이유를 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수가 얘기해줍니다. 너는 화려한 개인기를 가졌다.
그래서 그 검을 화려하게 쓰는 모든 기술들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뭐 찌르기, 베기, 뭐 돌려받기, 옆으로 맞기, 뒤로 맞기, 화려한 개인기를 알고 다양한 거에 대한, 다양한 검술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찌르면은 그게 찌르는 걸 알겠는데 파워풀하게 찌를 수 없다는 거죠. 네가 베면은 그게 베기라는 걸 알겠지만 강력한 베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화려한 다양한 잡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에게 졌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다음에 나를 꺾으려면 개인기를 화려하게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기술, 찌르기를 강하게 하는 기술, 배기를 강하게 하는 거, 이렇게 기본 체력과 기본 근력과 기본기를 익혀야지만 나 같은 고수를 상대할 수 있다 라고 뼈 때리는 얘기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왜 그 생각이 났냐면, 지금 님이 딱 그래요. 지금 님은 제 채널의 애청자예요. 그러면서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수없이 많은 그런 고수들의 케이스를 쫙 얘기해 줬는데, 님이 그거를 다 섭렵하고 그걸 다 자기 거로 만들고 다양한 그런 화려한 어떤 지식들을 쭉 습득하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플랜을 짜고 있어요. 근데 님이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화려한 기술들을 다 들었지만 본인이 뭐 하나 강력하게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최근에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보고 또 님은 마지막에 보면 또 폴리머 기술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또 다양한 거를 또 들으려고 하시잖아요. 님은 다양한 화려한 기술들을 익히고 연마하는 게 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님은 기본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를 좀 강인한 체력으로 할 수 있는 기본기를 연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